핵 추진 잠수함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길어야 2주 정도만 물속에 있을 수 있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 추진 잠수함은 연료 걱정 없이 몇 달이고 물속 작전이 가능한 데서 붙여진 말입니다. 핵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모두 핵 보유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세계 7번째 핵이 없는 나라에선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우리의 수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비로소 길이 열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핵 추진 잠수함의 능력이나 국뽕이 아닌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개발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1992년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1200톤급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80% 가까운 부품을 국산화해 2018년과 2020년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모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서 잠수함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톤급부터 6개의 수직발사관 SLBM까지 갖춰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됐고 최근엔 수직발사관 10개에 길이 89m의 3600톤급으로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물시계인 자경로를 만든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따 장영실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차기 국산 잠수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핵 추진 잠수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한미 간 원자력 협정과 국제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1956년 체결된 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핵 보유국끼리 맺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핵 기술이나 물질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저농축 우라늄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연료의 70%는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사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이런 절차도 다 감안한 것이었는데 막판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드는 건 좋지만 미국에서 만들라고 하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미국 내 조선소는 한화 소유의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에는 상선 건조 시설만 있을 뿐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별도의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원자로 모듈 제작 라인, 방사선 차폐 시설, 보안과 방호 계획, 환경 영향 평가와 지역 주민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절차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연료 공급도 문제입니다.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소형 원자로용 연료는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이 저농축 우라늄은 사용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체해줘야 하는데 이런 규정들이 생기면 잠수함의 자유로운 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비용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의 7,900톤급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대략 3조 5천억 원 안팎입니다. 이보다 작은 6,900톤급인 LA급은 2조 원 내외입니다. 우리는 현재 5,000톤급 이상 4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척당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만들 경우 시설 건조 비용과 인건비 등이 추가돼 비용은 더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무기체계를 수십 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조 비용, 구입 가격보다 몇 배 더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비가 핵 잠수함에 매몰돼 다른 전력 증강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전장 환경 대비에 돈을 쏟아부어도 모자란데 냉전시대 유산인 핵잠수함이 웬 말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으로 시작됐던 KF-21 사업은 중단과 재개 등 우여곡절 끝에 개발이 완료되면서 21년 만에 하늘로 올랐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넘게 걸린다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이 순항을 거듭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용어가 섞여 사용되는데 나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 잠수함은 핵탄두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잠수함이고, 핵 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핵 연료를 사용할 뿐 공격 수단은 토마호크와 같은 재래식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의미이지만 국방부는 핵이 들어가면 마치 핵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